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시리즈 7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7번째 이야기까지 왔는데 아마도 다음 영상인 8편이죠. 8편을 끝으로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 시리즈를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마무리 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기대와 설렘으로 그런 시작을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이 나머지 7편, 8편도 함께 잘 해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용 67번 내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오늘 그 준비된 마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7번 내용은 전로의 중성점 접지입니다. 전로의 중성점 접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적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로의 중성점 접지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확보.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확보. 두 번째는요, 이상 전압의 억제.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대지 전압의 저하. 그러니까 전로의 중성점 접지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상 전압의 억제를 위해서, 세 번째 대지 전압의 저하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번 내용은요,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인데 크게 두 가지 특징만 알아보고 갈게요. 변압기의 1차 전압, 여러분 1차 전압 어떤 거?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kV 35kV 이하여야 되고요.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 시설에서 첫 번째,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kV 이하여야 되고요.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35kV 이하라고 특징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변압기의 특고압 측에는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꼭 가져가 주세요. 자, 정리해보면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에서 1차 전압은 35kV 이하여야 되고요. 2차 전압은 저압 혹은 고압이어야 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변압기의 특고압 측에는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줘야 합니다. 69번 내용입니다.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이에요.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그러니까 아크는 어떤 접점이 떼어질 때 굉장히 큰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어떤 고압에서 그런 것을 이제 아크라고 하는데, 이런 아크가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격거리 관점에서만 볼게요. 이격거리. 아니, 어떤 이격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을 이제 설치를 할 때는 어떤 목재 벽 또는 천장 기타 가연성 물체로부터 어떤 이격거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에서 이격거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격거리가 나오면 고압용은, 여러분 고압용은 1m 이상 1m 이상 이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용은 당연히 더 멀리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2m 이상 이렇게 이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에 어떤 차단기, 개폐기 뭐 이런 기구들 있잖아요. 이때 아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크가 생기니까 이걸 좀 이격거리를 두자. 그러니까 목재, 벽 또는 천장 이런 곳으로부터 고압인 경우는 1m를 떨어뜨리고, 1m 이상이죠, 정확히는 1m 이상 떨어뜨리고, 특고압용은 2m 이상 떨어뜨려라, 즉 이격을 해라,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내용 보겠습니다.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합니다. 여기서 퓨즈 관점에서 볼게요. 자, 첫 번째,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여러분 포장 퓨즈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들어보셨죠? 공부하시면서. 포장 퓨즈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격 전류의 몇 배? 1.3배. 전격 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뎌야 한다. 그리고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포장 퓨즈는요. 전격 전류의 1.3배의 전류에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이 되어야 된다. 이 특징을 꼭 가져가 주세요. 자, 포장이 있으면 우리 포장이 안 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포장이 안 된 거. 포장이 안 됐다 하여 비포장 퓨즈라고 하죠. 비포장 퓨즈도 함께 암기를 해주세요. 비포장 퓨즈는요. 전격 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뎌야 한다. 1.25배의 전류에 견뎌야 하고 2배의 전류로 몇 분? 여러분 이거 몇 분입니까? 2분 안에 용단되어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개 묶어서. 자, 다시 고압 전로에서 포장 퓨즈는요. 전격 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뎌야 되고요.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1.3배, 2배로 120분 키워드 가져가 주시고 비포장 퓨즈 같은 경우는요. 전격 전류의 1.25배 전류에 견뎌야 되고요. 2배의 전류로 2분 안에 용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장 퓨즈 1.3배, 2배에서는 120분, 비포장은 1.25배, 2배에서는 2분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 내용입니다. 과전류 차단기를 우리가 보통 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설을 해서는 안 되는 곳, 제한이 되는 곳.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을 해도 되는 장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장소가 있죠. 그렇듯이 이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때도 야, 과전류 차단기 여기에 시설해도 돼. 그런데 여기서는 좀 제한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접지도체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도 마찬가지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그러니까 저압 가공, 적는 것은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만 적어보겠습니다. 자,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다시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 제한합니다. 어디서요? 첫 번째,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두 번째,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세 번째,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2번 내용 보겠습니다. 피레기의 시설 장소인데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구도로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중요한 이유는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실기까지 가시면 서술형으로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구도로서 한번 쭉 들어보시고 필기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피레기를 시설해야 됩니다. 어디서? 첫 번째,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서 피레기를 시설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측 및 특고압 측. 그리고 세 번째,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마지막 네 번째, 고압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네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장소에서 피레기를 시설해야 되는데 저걸 또 어떻게 외워서 서술용으로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키워드만 일단 여러분 가져가 주시고 살 붙이는 건 꾸준하게 붙이다 보면 결국엔 외워져요. 진짜 외워집니다. 처음에 어떻게 배웠냐면 첫 번째, 가공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두 번째, 변압기의 고압 및 그리고 뭐 특고압 측.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수용 장소의 인입구. 네 번째, 가공과 지중이 접속되는 곳. 이런 식으로 외워놓고 앞에 살을 점차 여러분 공부 오늘만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아니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방금 키워드만 딱 외워놓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수식어구라든지 그런 살들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3번 내용입니다. 압축 공기 개통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압축 공기가 나오면 이렇게 가주세요. 공기 압축기는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1.5배의 수압을 연속해서 10분간, 10분이에요, 10분. 10분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어떤 공기가 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압축 공기 나오면 1.5배 혹은 10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5배에서 10분간 견뎌야 된다. 근데 1.5배는 이 수압에서 견디는 거고, 만약에 기압이라고 나오면 1.5배가 아니라 1.25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공기 압축기에서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의 수압이고요. 만약에 기압으로 나온다 그러면 최고 사용 압력의 1.25배의 기압. 기압이면 1.25, 수압이면 1.5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몇 분 동안 시험할 것이냐? 10분은 동일해요. 10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두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기 탱크는 사용 압력에서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로 개폐기 또는 차단기의 투입 및 차단을 연속해서 1회 이상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1회 이상 어떤 투입 및 차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연속해서 이것까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번 내용입니다. 고압 옥내 배선의 시설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고압 옥내 배선은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고압 옥내 배선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애자공사예요. 애자공사.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애자공사를 할 때는 건조한 장소에서 전개된 장소에 합니다. 밀폐되거나 은폐된 장소 이런 데 안 됩니다. 전개되고 건조한 장소. 자,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케이블 공사 가능하고요. 케이블 트레이 공사도 가능해요. 케이블 트레이 공사.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애자 사용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 다시 고압 옥내 배선을 시설하고 싶어요.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애자 사용 공사, 두 번째 케이블 공사, 세 번째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5번 내용입니다. 이거 좀 반갑죠? 울타리나 담 이런 거 있잖아요. 울타리나 담. 넘어가지 말라고 시설하는 울타리나 담. 그래서 이런 거를 시설하는데 어디에 시설할 거냐면요. 뭐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런 데는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외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울타리나 담을 시설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자, 높이는요. 높이는 2m 이상. 2m 이상. 그리고 지표면과 그 울타리 하단 사이의 간격. 지표면과 하단. 울타리라고 해볼게요. 울타리, 담의 하단 사이의 간격은 0.15, 0.15m 이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변압기가 밖에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혹은 발전소, 변전소, 뭐 이런 것들이, 개폐소 이런 것들이 실외에 있어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취급자 이외의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높이를 제한해야 되는데, 최소 높이는 2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기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너무 높다 하고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밑에 0.15m 이하로 시설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높이는 2m 이상. 그 다음에 하단과 지표면 사이의 간격은 0.15m 이하. 이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충전 부분의 지표상 높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전 부분의 지표상 높이. 자, 이런 충전 부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용량이 나와요. 전압이 나오죠. 전압값. 35kV 이하일 때는 5m의 높이를 가져야 되고요. 35kV 초과 160kV 이하라면 6m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됩니다. 뭐 160kV 초과는 이제 단수의 개념이 들어가서 이렇게 텍스트로 말씀드리긴 좀 제한적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5m, 6m짜리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35kV 이하는 5m, 35kV 초과 160kV 이하는 6m. 이렇게 이상을 가져가야 됩니다. 76번 내용은요.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고압용 변압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부에 고장이 생겨버렸네. 그러면 보호하는 장치를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 뱅크 용량에 따라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변압기 뱅크 용량의 구분에서 첫 번째로 구분되는 게 5000kV 암페어 이상 10,000kV 암페어 미만일 때 변압기 내부 고장이 생기잖아요. 어떤 장치를 시설해야 되느냐? 자동 차단 장치 그리고 경보 장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변압기 뱅크 용량이 10,000kV 암페어 이상이라면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7번 내용입니다. 조상 설비의 보호 장치에서요. 표가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조상기만 봅니다. 지금은 여러분 만약에 조상 설비에 그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에 그 보호 장치를 시설해야 되거든요. 보호 장치를. 그러면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어디서 조상기에서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는요. 보호 장치가 시설돼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이제 전로를 차단하는 보호 장치가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 용량 기준이 뭐냐면 15,000kV 암페어예요. 자, 이게 텍스트로 그러니까 구두로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직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조상기에서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조상기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내부에 고장이 생겨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거래요. 그러면 이때 조상기 그러니까 뱅크 용량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000kV 암페어 이상이라고 답변하면 돼요. 아유,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가주세요. 조상기 15,000kV 암페어 이상. 다시 조상기 15,000kV 암페어 이상 이렇게만 가주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78번 내용입니다. 수소 냉각식 발전기의 시설인데 이게 뭐냐면 그 수소로 냉각하는 방식의 발전기나 조상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이 장치들이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다 알아볼 수는 없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유명한 거 있잖아요. 수소 순도 몇 퍼센트? 수소 순도 몇 퍼센트 여러분? 수소 순도 85%. 이것만 일단 가주세요. 자, 만약에 수소 순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85%입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소 순도 85% 이하. 다시 가볼까요? 수소 순도 85% 이하로 저하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수소순도 85% 이하만 가지고 가면 좀 그러니까 제가 문장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발전기 내부나 조상기 내부에 수소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냉각 장치니까 당연히 수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수소 순도가 85% 이하로 내려갔다면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소 순도는 85%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79번 내용이죠. 무선용 안테나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선 두 가지만 좀 잡고 갈게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 여러분 안전율 1.5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되고요.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1.5 이상. 전부 다 1.5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가느냐? 무선용 안테나가 나왔다. 그러면 안전율은 1.5 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시리즈 7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면서 듣고 계실까요? 제가 맞춰볼까요? 주무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아니면 샤워를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운동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진짜 공부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독서실, 학교 등등 너무 많네요 여러분.
또 없을까요? 맞춰보고 싶은데 욕심이 생기네요. 욕심이 생기네요. 또 없을까요? 산책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아까 했죠. 어쨌든 여러분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장소에서 지금 이 라디오처럼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계실 텐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피드백 사항을 반영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이라면 반드시 100% 반영을 할 테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꼭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인 8편으로 마지막 영상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